태풍 탈라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일본 열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남쪽 해상에서 발달한 15호 태풍 탈라스가 들이닥친 열도는 아비규환에 빠진 가운데,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9월 25일 새벽 태평양 앞바다에서 찍힌 위성 사진이 일본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흰남노보다 강력한 슈퍼태풍이 열도에 들이닥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 탈라스가 9월 24일 시즈오카 앞바다에서 온대저기압이 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피해가 없다며 주민들로 하여금 안심해도 된다 말했지만, 탈라스는 미친 듯한 폭우를 뿌리며 열도에 쑥대밭을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기상학자들은 풍속이 17m/s 이하로 내려갔다는 것뿐 수증기는 태풍 그대로이며, 문제는 탈라스가 내뿜는 비의 양이 상상을 초월했던 것입니다. 그저 소형 태풍일 것이라 생각해 방심한 일본이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 그래도 태풍 무이파와 남마돌이 핥히고 간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이번 태풍에 의해 일본 시즈오카는 기록적인 물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일본 NHK에 따르면 하루 300mm가 내릴 것이라던 일본 기상청의 말과 달리 12시간에 404mm의 미친 듯한 물을 내뿜었고, 예상치 못한 비의 양의 열도 전역이 물폭탄을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중심기압 1000헥토파스칼, 10분 평균 풍속 21m, 강풍 직경 480km. 일본 기상청은 소형 태풍에 불과하다 말했지만, 시간당 150에서 300mm의 맹렬한 물줄기가 일본을 들이닥치자 또다시 기상청의 오보 때문에 일본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야 말았습니다. 심지어 태풍은 일본 혼슈 지방을 따라 북상한 뒤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도까지 많은 비를 뿌렸던 것입니다. 태풍 15호 탈라스는 9월 25일 새벽 온대저기압이 되어 사라졌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이 무릎 높이까지 물에 침수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즈오카현 일대에서 1800가옥이 물바다에 휩쓸렸고, 문제는 1시간에 50mm 이상 비가 내릴 경우 넘치는 빗물을 배수시설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확철을 앞둔 농경지가 물폭탄을 맞은 듯 쑥대밭이 되어 올해 서일본 일대는 난리가 난 모습입니다. 태풍 탈라스의 영향으로 일본의 물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은 생필품과 식자재를 닥치는 대로 구매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물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마트에는 식자재가 없어 텅 빈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태풍의 영향권에 진입한 일본 와카야마현 일대가 쑥대밭인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낙후된 배수시설 때문에 오히려 배수구에서 역류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해 다음 날까지 여전히 침수 피해가 늘어만 가고 있던 것입니다. 당국의 정확한 피해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날 오전까지 시즈오카에서만 주택 6,000채가 파손됐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폭우로 학교가 침수돼 다음 주까지 휴교령을 내리는 등 일본 시민들은 지금이라도 열도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위성관측센터에서 보내온 사진이 일본에 패닉을 주고 있던 것입니다. 현재 북서태평양 해역에는 여전히 몬순 트라프가 길게 뻗어져 있는데, 몬순 트라프란 인도 몬순의 서풍과 태평양 고기압의 시계방향 바람이 충돌해 만들어지는 가늘고 긴 구름에 띄이며, 이로 인해 주변에 구름이 모여들며 점차 세력을 넓혀가고 있던 것입니다. 최근 슈퍼태풍 그 이상의 강도로 급성장하여 태평양 한가운데에 세력을 키우고 있는 이번 17호 콜랍은 기존의 태풍과 전혀 다른 특이한 패턴을 보이며, 전 세계 기상학자들은 지금이라도 경계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등 한반도를 들이닥친 흰남노보다 강력한 태풍이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9월 25일 오후 태평양 앞바다에 엄청난 소용돌이가 보이고 있으며, 태풍 15호나 16호와 비교하면 그 크기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상에서 또 다른 열대성 저기압까지 먹어치우며 새를 엄청나게 키우더니 태풍 콜랍은 그대로 북상에 올라오다가 도쿄 먼바다를 지날 예정이지만, 위성사진을 지도에 대입해본 결과 열도를 완전히 집어삼키고도 남을 막대한 크기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9월 24일 편서풍에 의해 종전의 예상 진로보다 조금 더 좌측으로 치우쳤고, 도쿄 먼바다를 훑고 그대로 올라와 일본에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일본 행정기관인 기상청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으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이로 인해 가장 신이 난 것은 일본인들입니다.
태평양 해상에서 강력한 세를 형성해 나간 만큼 만약 17호 꿀라비 본래 경로대로 들어온다면 일본의 수도인 도쿄도가 매우 큰 타격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일본 기상청은 24시간 생중계를 해가며 열도 전역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등을 열변을 토해가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뻐하던 일본을 패닉에 빠뜨린 새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매우 높은 정확도를 자랑하는 윈디에 따르면 태풍 꿀라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란 겁니다. 9월 25일 새벽 태평양 열대저기압인 꿀라비 막강한 속도로 성장하여 태풍이 되었고 9월 27일 맹렬한 기세로 일본 열도를 향해 다가오던 꿀랍은 도쿄 앞바다에 상륙한 순간 조금 더 좌측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바현의 경우는 가장 위험한 보라색이 영역에 들어가 매우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을 관통하지 않고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해도 전문가들은 200에서 300mm에 이르는 강한 폭우가 도쿄에 내릴 것이며 초속 56m에 달하는 강풍에 의해 주택이 무너지거나 도로 옆 나무라 뿌리채 뽑히는 등 극심한 피해로 인해 행정 마비가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시즈오카시 수도교마저 붕괴되었다고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던 것입니다. 일본 매체는 현재 수도시설에 토사물들이 대규모로 흘러들어갔으며 일본 수도국은 수도교 복구가 최소 몇 주가 걸릴지도 모른다는 폭탄 발언까지 터지자 그동안 탈라스를 우습게 보던 일본인들이 태풍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야 말았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이 도와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일본을 강타한 11호 태풍을 시작으로 최근 한 달 동안 주말마다 태풍이 열도를 괴롭히고 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라니냐 현상으로 따뜻해진 해수온이 10월 초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일본 열도의 4에서 5개의 태풍이 들이닥칠 우려가 있어 일본 정부가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토사재해가 발생해 시즈오카현 송전탑 2개가 완전히 무너지는 사고로 12만 가구, 50만 명에 달하는 일본인들이 정전을 겪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열도가 정말 저주를 받은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 가운데 반면 한반도를 직격하는 태풍이 없어 부럽다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강한 편서풍의 영향으로 어지간해서는 태풍에게 뚫리기 힘들기 때문에 마치 누군가의 비호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얼마 전 흰남노의 여파로 남해안과 포항 일대가 물에 잠긴 것처럼 많은 전문가들은 한반도도 안심해선 안 된다 지적했습니다. 17호 태풍 꿀랍은 다행히 도쿄로 진로를 틀었습니다만 10월 말까지 태풍은 계속되기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으로 하루 해외 이슈는 끝인데요. 이제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